오세훈 후보와 캠프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오세훈 캠프에서 최근까지 이른바 댓글 여론전을 기획하고 정원호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제작하여 조직적으로 배포해 온 것을 확인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도 조직적인 여론전을 진행했다면서 마치 이를 전리품처럼 여기는 캠프 관계자들의 언행도 있었습니다. 정책과 비전은 실종되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 법 위반까지 서슴지 않는 오세훈 캠프의 행태는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캠프의 김선동 총괄본부장은 정원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기획했고 국민의힘 전동진 전 디지털정당 위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톡방에서 해당 게시물과 전파할 채널 리스트를 공유했습니다. 이후 배포 상황까지 보고받고 관리했다 합니다. 온라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서를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합니다. 게시물을 만들어 이를 카톡방에 공유하고 개인이 배포하도록 하는 치밀한 계획에 참여한 모두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 캠프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한 기만수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댓글 조작 방법을 사전에 미리 공유하고 단체 대화방에서는 일부러 구체적 지시 없이 댓글을 달 기사의 주소만 전달해 이를 확인한 참가자들이 실행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및 기타 단체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선거 관련 조직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선동 총괄본부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상임의장이 댓글 조직을 운영하게 지시했고 오세훈 후보 캠프의 고정균 직능정책본부장도 조력했다고 합니다. 캠프의 주요 직책을 맡은 이들이 만든 댓글 조직이 캠프, 후보자, 선거운동과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댓글 조직을 운영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댓글 조직의 형태와 무관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댓글 여론전으로 판을 바꿨던 경험을 말하는 김기현 의장의 육성에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미 2021년 댓글 여론전의 효과를 확인하고 김기현 의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도 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번 선거에도 댓글 여론전이 기획 실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알고도 묵인한 것입니까?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캠프 수뇌부의 불법 행위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조직 관리와 운영의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도 이태원 참사 때도 GTX-A 삼성역 부실 시공도 언제나 모른다로 일관하는 오세훈 후보, 이 사실도 모른다고 할 겁니까? 오세훈 캠프는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공정한 선거를 훼손한 만행에 대해 서울 시민께 사죄하십시오. 이 충격적인 불법 행위의 전모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고하고 사실일 경우 즉시 사퇴하십시오. 선관위는 오세훈 캠프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의 진상을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의 처리 과정을 서울 시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제 주제를 한번 보시죠. 오세훈 시장이 22일에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징역 1년, 실형 나올 것 같습니다. 징역 1년. 지금 특검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것 같아요. 1년 6월을 구형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최근에 이진관 판사 덕분에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특검이 판결,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윤석열, 명태균 유죄 나온 거 그 판결문을 이진관 판사의 그 판결문을 특검이 제출을 했어요. 어디다? 오세훈 재판부에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고 대법원에도 제출했어요. 이 판결 좀 보시라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전에 김건희, 명태균이 무죄 받을 때는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비용을 어떻게 낼지 얘기하지도 않았고 여론조사 계약도 없어. 야, 여론조사 계약한 바가 없는데 이 명태균이 그냥 일방적으로 갖다 준 거 아니야? 이러고 무죄를 줬는데 이진관 판사는 역시 다르게 판단했죠. 다르게 판단했는데 특검이 지금 이 판결문을 오세훈 재판부에 낸 이유가 실제 여론조사 의뢰자는 오세훈에게 유리한 결과로 조정되지 않았냐. 그 말 그렇게 낸 겁니다. 오세훈한테 유리한 결과로.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만약에 이제 직접 지시 없어도 공모를, 그러니까 이 여태까지 최근에 나온 판결은 직접적인 지시나 청탁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암묵적으로 공모한 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중요한 건데 이게 암묵적 합의라고 이제 요 판결문에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이걸 가지고 김건희가 부탁한 적도 없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무죄를 줬잖아요. 무죄를 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진관 재판장이 명확하게 판결을 했다. 이걸 보시라고 이제 오세훈 재판부에 한 거고, 오세훈이 이제 명확하게 명태균 씨한테 뭐 말한 녹음 파일이 있다랄지 계약서 그런 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김건희 봐주듯이 봐줘버려 이게 이제 무죄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건데, 네,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직접 지시가 없어도 암묵적 합의로 공모가 인정이 된다는 것이고, 김한정, 그러니까 그 오세훈 스폰서 김한정 씨 있잖아요. 이제 김한정 씨가 이거는 제가 보려고 오세훈을 위한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명태균한테 한번 부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김한정 씨란 분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판결문을 지금 특검이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근데 그럼 그 중요한 것은 그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두 사건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오세훈과 윤석열 똑같이 명태균이 둘 다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이거를 보면 공통점과 이제 차이점이 있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윤석열 사건에서는 명태균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한 반면에 오세훈 사건에서는 후원자 김한정이 돈을 줬어요. 윤석열은 그나마 또 공짜로 받은 게 그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 거예요.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게. 그리고 윤석열 사건에서는 58회 명태균이 준 것 중에 14번 주로 이제 비공표 여론조사 언론에 밝히지 않는 그것만 인정이 됐고, 그리고 반대급부로 윤석열,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 영향력 행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진관 재판부가 명확하게 한 건데 비교를 해보면 지금 오세훈 사건이 더 질이 안 좋습니다. 10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숫자 조작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3,300만 원을 대납했잖아요. 저기서는 돈은 안 줘가지고 계약서 안 쓰고 돈 준 적도 없고 부탁한 적 없다라고 잡아떼길 수가 있었는데, 오세훈 사건은 돈이 갔고 그분이 이제 김한정 씨는 자기가 보기 위해서였다고 그랬겠지만 김한정이 혼자 보려고 하는데 명태균이 그 숫자를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오세훈을 위한 목적이었던 게 그 숫자를 바꾼 게, 조작한 게, 그게 이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징역 지금 2년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정치자금이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3천만 원의 징역 2년, 똑같은 이 기준이라면 오세훈 시장도 지금 한 징역 2년 정도 나와야 같은데 모든 재판부가 또 이진관 재판장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징역 1년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징역 1년 이상 나오든지 아니면 무죄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근데 그렇다면 이 사건을 누가 재판을 할까? 이제 찾아봤어요. 조형우 부장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이분인데 이분이 그러면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하잖아요. 예. 찾아봤더니 백현동 수사무마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대장동 파생 사건이잖아요. 이 백현동 사건에서 임정혁 전 고검장이란 분이 여기서 뭐 자기가 변호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금품을 뜯어낸 게 있었는데 전직 고검장에게도 징역 집행유예를 내렸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이 사건에 대해서도 김만배, 유동규 각징역 8년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용호 부장판사가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했던 판단을 거의 다 배척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했나요? 그때 당시 윤석열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임 액수를 4,895억 원이라고 했어요. 4,895억 원. 근데 이게 이 조용호 부장판사가 야 인정이 안 돼. 계산이 안 맞고 니네가 입증을 못했어. 라고 하면서 그걸 다 깠어요. 그래갖고 실제 배임 금액 특경가법이라고 있어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이거 되게 셉니다. 징역 5년 이상만 나오고 이래 금액이 크면. 근데 검찰은 윤석열 검찰은 특경가법상 배임 4,895억 원 했는데 이 판사가 봤을 때 이거는 니네가 숫자를 만들었네. 이렇게 한 거예요. 만들어서 그 인정을 안 하고 일반적인 배임. 일반 형법상의 배임만 적용을 해가지고 징역 8년 정도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뭐 봐주기 판결했다 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조용호 부장판사는 증거로서 증명이 안 되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 안 하는 스타일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서기관 뇌물 이거는 이제 그 양평고속도로 사건에서 국토부 서기관 뇌물에 특검의 수사 권한 바뀌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소 기각을 했어요. 네, 공소 기각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스타일이란 거죠. 엄격하게 그 증거가 굉장히 이분한테 중요한 것 같고 정치적인 느낌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느낌은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공소 기각했다는 것은 원래 이제 좀 그럴 수는 있죠.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했던 다른 뇌물 그거를 이제 기소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스타일이고 끝으로 이제 최혜병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고무적이다. 이 임성근 이 최혜병 사건에서 이분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 징역 3년을 내렸다는 거.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거고요. 국회 위증으로도 징역 1년 6개월을 이분이 추가해버렸습니다. 예, 추가해버렸다. 그러니까 요것만 봤을 때 이 판사가 제가 볼 때는 뭐 봐준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특검의 공소 사실 그리고 증거 근데 명확하게 명태균과 강혜경 씨의 진술이 일치하잖아요. 제가 이 사건은 유죄 나온다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다른 재판부에서는 명태균과 강혜경의 진술이 엇갈려요. 서로 뒤집어 씌우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오세훈 사건에서만큼은 명태균과 강혜경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판사는 부담이 없죠. 예, 증언이 일치하니까. 이게 지금 펜이 좀 오락가락하네요 또. 예. 네, 화면 넘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최욱 전화 연결 가능하냐고. 전화 한번 해볼까요? 전화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하여튼 오세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22일에 물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게 무죄가 나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더 웃긴 건 뭐냐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세훈 위험하게 됐다라고 라디오 가서 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전 그거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오세훈이 명태균한테 받은 도움이 50이면 홍준표는 500입니다. 500.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안지도 오래됐고 경남도지사 할 때부터 보니까 알았던 것 같고 대구시장 할 때 뭐 거기 명태균 씨 집에 막 선물도 보내고 그랬다면서요. 얼마나 고마우면 명절 선물도 보내고 그럽니까? 근데 이 홍준표 전 시장이 자기는 명태균과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갑자기 야 오세훈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 미스터리한 건 뭐냐면 홍준표는 도대체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제가 뉴스타파 있을 때 오세훈에게 스폰서 김한정이 있다면
홍준표에게도 측근,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박모 씨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측근입니다. 심지어 홍준표 경남도지사 할 때 이분이 감옥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채용비리 뭐 관련 연관돼서. 근데 이분이 미래한국연구소나 강혜경 씨 쪽에 여론조사의 대가로 돈이 보낸 입금 내역도 똑같이 다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는 재질이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자기의 여론조사 비용을 아들의 친구가 대납을 하고 이 아들의 친구가 대구시 공무원이 돼요. 이거는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반대급부가 있으면 단순한 정치 자금이 아니고 반대급부가 있으면 뇌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돈,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고 내가 공무원이 됐어. 그럼 난 뇌물의 공여자가 되는 거고 홍준표는 나중에 이제 뇌물을 받고 나중에 약속을 했으니까 수뢰후 부정처사. 예. 일단 받고 나중에 부정처사를 했다. 예, 그 수뢰후 부정처사 뇌물의 종류입니다. 부정처사를 한 다음에 뇌물을 받으면 부정처사 후 수뢰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수뢰후 부정처사가 되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야 오세훈이 큰일 났다 이러고 막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분은 진짜 능구렁이 같아요. 굉장한 능구렁이고 권력의 풍향계를 정확히 읽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뭐 오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에게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지금 가장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노회한 정치인이 참 아부를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근데 오늘은 사실 뒤에 매불쇼가 없어가지고 시간에 쫓길 필요는 없는데 제가 조금 빨리 했네요. 일단 이제 두 가지 전해드렸는데 지금 뭐 여러분께서 들으신 이 내용은 아마 다른 방송에서는 들으실 수 없을 겁니다. 저 나름대로 오랜 기자 생활을 해오면서 이 사안을 볼 때 여론조사를 볼 때 그냥 보이지가 않죠. 이거 이렇게 또 장난을 쳤구나. 라는 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이제 다음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대통령 그럼 이 건은 사실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 제일 위로 한번 올리셔서 토론회 일정을 다시 한 번만 그러시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총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공급 관련해서 7월 14일 날 국토교통부 있고요. 금융 관련해서 7월 15일 날 금융위원회 있고 세제 관련해서 7월 16일 날 재정경제부 있습니다. 요건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리 많이 참여하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방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하고 국토부 장관님하고 부총님께는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네. 오늘 뭐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그럼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주십시오. 네,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몽골 국빈 방문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대통령님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32개 나토 동맹국의 안보, 방산 파트너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는 서로의 안보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한국과 나토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셨고 나토 내 중견국과의 다층적 외교 안보 연대도 구축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넓어진 우리의 전략 공간을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대통령님께서 나토 방산 포럼에서 제시하신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토대로 한 나토 방산 협력의 토대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 나토 조달 기본 협상을 개시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인 나토와의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는 군수 물자의 공급망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몽골 방문은 15년 만에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양국 관계의 황금 시대를 선언하고 우리의 신북방 정책과 몽골의 제3의 이웃 정책을 서로 연계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였습니다. 양국은 한몽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원칙적으로 타결하고 2030년 수교 40주년까지 교회 계획을 10억 달러 달성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상호 보완성에 기반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했고 인적 교류 증진 로드맵을 추진키로 하는 등 양국 국민의 교류 편의를 높이고 2030년까지 인적 교류 50만 명 시대를 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문화원 설립, 교육 협력, 그리고 역사, 고고학 협력을 통해 미래 세대 간의 교류 기반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평화와 안정이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고 몽골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실현 노력을 지지하며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에 방문 성과의 후속 조치를 모든 부처가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증시를 투전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국민의 피 같은 투자금을 사기판에 밀어넣었다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비탄감으로 생색을 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청년들에게 태업을 권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많은 37회 발동됐다며 투전판으로 변질된 건 단일 종목 레버리지 파생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수수방관한 명백한 인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월급 모아 집 사는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마지막 보루였던 자본시장이 잔인한 덫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자본시장의 비극은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도미노 폭탄이 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아사리판으로 변했다며 국민의 피 같은 투자금을 사기판의 판돈으로 밀어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장을 망가뜨린 책임을 물어 김용범 정책실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